죄송합니다. 지금 공기철 대표님 다시 오셨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시간 접속자가 후반부 들어서 좀 더 늘어나는 거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먼저 어린이 보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네. 어린이 보험을 태아보험부터 보통 저는 주변에 제가 임신했을 때 정말 건강을 자부하면서 절대로 필요한 일이 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고 그러고 출산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병원 치료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과거에 들었었죠. 네. 그래서 제 주변 분들한테는 좀 어린 후배들한테는 무조건 태아보험을 넣어라. 분명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항상 그렇게 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아보험이 80세, 100세까지 가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아. 태아보험이 어떻게 구성을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태아보험 자체, 이 태아일 때, 태어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태아특약이라는 내용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 태아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시납으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 한번 좀 큰 돈을 내고, 뭐 큰 돈이라 해봐도 보통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내고 나면은 뭐 임신한 기간 중이라든지 뭐 태어난 다음이라든지 선천성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까지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태어난 이후에 어린이 보험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태아보험을 준비를 안 했는데 혹은 태아특약만 준비를 했는데 태어나서 애가 조금 아프게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받아주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태아보험일 때 어린이 특약까지 쭉 연결돼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할 때까지 10년 정도, 1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80세 만기, 100세 만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여기 요것도 살짝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여기. 네, 안 보이실 텐데. 예, 뭐 안에 내용을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이 내용이 앞으로도 저희가 이 방송에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 전문 업체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 회사별 내용들을 싹 다 이렇게 정리한 거를 이제 도표로 가지고 계시네요.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뭐 보험료까지도 뭐 그 자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네요. 내용을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뭐 얘기한 김에 펼친 김에 하나 얘기 드리면은 그 여기 대다수의 회사들이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 비갱신형을 준비하실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모든 회사가 거의 가능하다라고 모든 보시면 회사.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우리 자식한테 이런 보험을 뭐 한 100세가 아니라 뭐 110세까지 해주고 싶다. 요즘에 그런 것도 나와요? 네. 뭐 회사명을 얘기해도 된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KB손해보험 같은 경우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 광고 모델로 해서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10세까지도 우와. 만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요거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또 노년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평균 연령이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네요. 왜냐면 우리 윗세대 어머님, 아버님이 주로 60세, 70세 이렇게 드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80세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으세요. 네. 실질적으로 보험을 다 넣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110세까지. 또 해줄 수가 있다. 이야, 좋네요. 그렇게 들면 얼마예요? 한 어, 달에? 사실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라서 네.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요즘엔 100세 만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뭐 90세 만기, 100세 만기 뭐 요 정도에서 보통 선택을 하시는데 가입 그 만기 나이에 한 10살 기준으로 보험료가 한 7% 정도씩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똑같은 특약으로 90세를 하는 거랑 100세를 하는 거랑 전체 보험료가 한 7% 차이 나고요. 100살로 하는 거랑 110세로 하는 거랑 한 7% 정도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적금되듯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해보셔도 되겠네요. 네. 저희 지금 스크럼프 방송으로 권기철 대표님, 다운 재무설계 권기철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희가 앞선 방송 소재가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데는 문자는 안 돼요. 실시간 댓글로만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나 지금 암보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뭐 건강보험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사실 아마 청취자분들이 뭐 당장 가입에 대한 내용보다도 사실은 보상에 대한 내용 되게 네, 궁금하실 것 맞아요. 같거든요. 뭐 기존에 있으셨던 사례들 여러 가지 던져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드릴 거고요. 네. 혹시라도 뭐 저도 뭐 만물 박사는 아니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준비해 와야 되면은 또 내용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요거 약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주제가 태아보험이니까 어떤 회사의 보험료가 가장 싼지 그거 한번 좀 같은 찝어서 조건이면. 드릴까요? 예. 네. 뭐 그렇게 한번 지금 태아보험인 거죠? 어린이 보험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에 뭐 지금 이게 5세 나이로 제가 보험료를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네. 뭐 태아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싸다라는 부분은 거의 뭐 동일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사실 지금 현재 MG 손해보험이에요. MG. 근데 얼마 전에 거기는 네. 그거 했잖아요. 주의해야 할 회사로 등재가 됐잖아요. 네, 사실 그 얘기도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사실 저도 이 회사를 당장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네. 사실 그 정보는 조금 잘못된 내용도 있어요. 왜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RBC 비율 제가 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네. 이 보험회사는 지급 여력 비율을 보고 가입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00% 지급 여력 100% 미만이 돼버리면 이 지급 여력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오늘 동시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을 전부 청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우리 보험금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 보험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RBC, 지급 여력이라고 하는데, 네. MG손해보험이 100%가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경고를 받을 뻔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계산을 실수한 겁니다. 잘못했다고요? 사실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보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적극적인 정정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가 밝혀졌냐면 MG손해보험에서도 본인들의 RBC 비율을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네.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대표이사가 이 법적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아니다, 겁니다. 제대로 해라. 네,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MG손해보험이 거의 승소를 한 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감원에서 또 항소를 할 수도 대신 있지만은 인정을 한 걸로. 예. 계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착오는 있겠지만 간당간당하기는 한가 봐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MG손해보험도 현재 뭐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은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조금 길었는데 MG손해보험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만 보자라면은 보험료가 가장 비싸게 차지를 하는 암 진단비라든지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일당에 대한 부분이 현재 가장 저렴하고요. 어린이보험에서는. 네. 근데 그러면 MG를 제가 보험료를 5라고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저렴한데 추천을 하는 회사는 어디냐?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과거에 동부화재로 네. 불렸던 대한민국 2등, 3등을 다투고 있는 대형 보험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거의 MG보다 보험료가 아까 MG가 5라면은 한 0.5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저렴한 보험료를 자랑하면서 특약도 빵빵하고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엄청 탄탄하기 때문에 애들 보험 체크하실 분들은 제가 답을 바로 알려드린 겁니다. DB손해보험 선택하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이은혜님 같습니다. DB손해보험 기억해 둘게요 하셨고요. 사망보험금 특약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하고 또 추가로 물어보셨어요. 네, 사망보험금 특약 이거는 손해보험 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이요? 네,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아마 청취자분들 저희가 이렇게 다 오픈을 해서 방송을 드린 이제 속 시간이 아직 시원하죠? 많지 않다. 예, 저도 맨날 말씀드릴 때 이게 방송용으로 걸러서 해야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머리를 돌리면서 하는데 보험회사는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 내용 중에서
이 건강보험은 제가 대체적으로 손해보험을 하면은 실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은 DB손해보험을 방금 추천드렸고요. 사망특약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하시면 일단 안 됩니다. 요 중요한 부분에서 찝어서 말씀드리면은 손해보험은 사망보험의 종신보험을 팔 수 있는 라이센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암으로 죽는다 하면 80세 전에 죽어야지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에 사망특약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80세가 넘어서 죽으면 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데 한 번도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가입 설계서상에 적혀 있고 사실 해야 되는 게 의무는 맞는데 모르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되는 거구나. 사실은 가입할 때 가입을 시키는 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은혜님께는 일단 생명보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네. 뭐 이렇게 생명보험사 중에 대형사들이 이제 3개 회사가 있어요. 네, 보통은 현대, 삼성 이런데 야 좋은 회사가 달리 그거겠어. 조금 비싸도 거기가 빵빵하겠지. 많이 비싸요. 같은 조건인데 많이 비싸요? 네, 그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3사가 좀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최근에는 은행 이름 달고 있는 생명보험사들 있죠. 뭐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DGB 생명이라든지 네네. 뭐 요즘에 신한생명이라든지 그쪽 회사들이 현재는 좀 보험료가 후발주자니까 또 이렇게 차고 나가는 거군요. 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아무래도 베이스인 지주 회사다 보니까 사실 보험사의 규모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쪽을 선택하시면은 사망특약을 조금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56만 원씩 나간다고요? 뭐가요? 이은혜님? 이은혜님 뭐가 56만 원씩이나 나가요? 많이 나가는 거 맞죠? 뭐든. 개인의 보험이 56만 원씩 나간다면 무조건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근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재력가라든지 건물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뭐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네. 뭐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사망특약으로 56만 원씩 나간다고요? 이거 제가 그냥 모르는 제가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은혜님. 필요성이 있으시다라면은 가입을 잘 하신 거겠지만 사실 저렇게 또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큰 금액을 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만한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은혜님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은혜님이 필요하시다라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돈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돈 안 그런 받고요. 거안 그리고 받아요. 청취자분들도 네. 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그런 저희한테 거 없어요. 물어만 보시고 네. 저희 회사에 가입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아시는 네.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설명 들으시고 거기 하셔도 저희 되니까는 지금 정보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는 부담 안 가지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방송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할 거니까 네. 뭐 통해서 질문 주시면서 또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으세요. 박양덕 님이신데 내일 모레 환갑인데 보험료 갱신이 돼서 힘들고 갈아타기도 힘들고 80세까지만 넣을 걸 100세까지 넣어가지고 유유하셨어요. 갱신형으로 넣으셨나 봐요. 뭐 갱신형으로도 문제긴 한데 80세까지만 넣을 거리라고 하시는 거는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80세 정말 건강하고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있으세요. 네. 사실 최근에도 좀 80세 딱 넘으셔가지고 큰 질병이 발생하시면서 그 친구가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젊어서부터 꾸준히 넣었다고 하더라도 보험 약관에 80세 만기였으면 그 이후는 하나도 못 받는 거죠. 못 받죠. 오히려 80세 때 그나마 적립보험금이 있다라면은 환급을 조금 받으시겠지만은 환급도 사업비 떼고 받는 거잖아요. 얼마 안 되죠. 예. 무조건 건강보험은 현재는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갱신료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아직 사실 60이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20년 납 최소한 90세 만기 정도의 비갱신형을 아직 건강하시다라면 그걸 네.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혹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기질환이 있으시다라면은 조금 갱신도 이제 텀이 긴 갱신형이 있어요. 20년 갱신형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로 80세 이후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보험료는 여러 군데 비교해 보셔가지고 지금은 왜냐면 저 나이 때에는
보험료 싼 게 일단은 또 이제 네. 그래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주변에 그러면은 어머님들, 할머니들은 왜 병실에 모든 분들이 친구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고 봤더니 요즘에는 관절 수술을 미루고 미뤄서 70세 이후 또 80세에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 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돈이 정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맞습니다. 그렇던데요. 그게 안 되면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네. 고혈압이 있다고. 아이고,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 기억나시죠? 저희가 유병자 보험이 네네. 있고 표준체 보험이 있다. 근데 표준체 보험 안에서도 고혈압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만 조금 할증을 붙여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 박영덕 님도 필요하시면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 우리 뉴스 어제자로 나온 뉴스 네. 원고거든요. 울산에서 있었던 거고요. 울산에서 재판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보험사를 상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이 있었어요. 이게 A씨가 갑상샘 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았는데 약관에는 2차성 암은 최초 발병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서 네. 보험사가 안 준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소를 제기해서 6,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네. 받았어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은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서 나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한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해야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내용보다도 요 포인트부터 좀 찝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갑상선 쪽에서 네. 발생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유사암이라고 보통 이제 명칭을 하고요. 생명보험사는 이제 소외감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내용들은 보통 암 진단비 가입 금액보다 일부만 지급을 하는 걸로 약관상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네. 소규모 암은 몇 퍼센트. 막 그럼 이런 아마 식으로. 이 보험회사는 돈 자체를 안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림프 샘으로 전이가 됐을 때는 이게 전이암 코드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후자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전자에 대한 것만 주고, 우리는 이건 전이암이기 때문에 전이암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애초에. 네. 그러면은 우리 가입자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면은 고발을 한 걸 테고, 이런 내용이 어쨌든 돈을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약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는 설계사 자체가 사실 거의 한 없어요. 번도 저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통해요? 통하죠. 근데 그걸 진짜요? 일정 부분 증빙을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못 들었습니다를 증빙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청약서를 사인을 할 때 보시면은 엄청 많죠. 네.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이런 네. 방금 내용들이. 이런 거에 대한 자필 서명을 본인이 안 했음을 확실하게 증빙을 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 보험사랑 한번 이렇게 붙어볼 만한 요소가 있다. 한마디로 자필 서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자필 같습니다. 서명을 이거 넘겨주시면서 여기 하시면 돼요. 여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콕콕 집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워요? 사인 안 하시고 본인들이 조금 가입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사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찌됐든 그게 증빙이 돼서 6,300만 원을 받으신 거네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그 내용이 증빙이 100% 됐다기보다 이 후자에 대한 이 림프샘 전이암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원바람으로 보여진다라는 항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진단서 안에.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지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관리본부 PD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실손보험은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정말 AIG 사망보험금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물어보셨어요. 일단 후자부터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AIG 사망보험금이 제일 많이 나오냐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AIG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특약에 대한 가입 금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많이 준다라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특히 AIG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분들이 손해보험 약관으로 된 상품을 가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신 이 AIG의 상품이 뭐 생명 쪽의 약관인지 손해보험의 약관인지 특히 AIG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다룬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손해보험 약관으로 가입하신 내용이라면은 사망 금액이 크든 작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세 넘어가면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분이 저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손보험. 네. 실손보험은 뭐 혜택 많죠. 너무 많아서 대다수의 이제 의사가 내려준 판정으로 받는 치료는 대다수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가입하기가 또 까다로워요. 그 실손보험은 아프신 다음에 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실손 없는데 아직 특별히 아프신 데가 없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실손의료비입니다.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재해로 생긴다면 보험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 또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AIG 뭐 AIA로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제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철님 같은 경우에 얘기하셨던 거에서 AIA는 100% 생명보험사가 맞고요. 재해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재해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한 경우 재해랑 상해의 약간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마디로 다쳐서 사망, 한마디로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는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요. 생명보험사는 종신토록 보장이 된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질문 답변. 네, 백내장. 네. 이것도 저 뉴스 봤어요. 요 최근에 백내장을 너무 편법으로 많이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병원도 많이 이득을 취했고 네. 그걸로 보험금을 많이 챙기는 소비자가 늘어나서 손해보험사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한다 해도 못 받는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어때요? 진짜 그래요? 이것도 제가 뭐 스피노프라서 조금 다 네. 까놓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려고 우리 만든 거예요.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분들은 사실 좋은 날은 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내장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실제 필요한 분들이 그 예전에 저희 백내장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때 사진 찍어서 이게 증빙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좀 저도 사실 그 전문 용어가 네.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눈에 대한 정확한 사진을 찍어서 이게 백내장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된다라는 게 보험회사에 첨부 서류로 넣을 수 있는 상태라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장해줍니다, 지금도. 네. 하지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보통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시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노안도 잡아주는 렌즈 삽입술이란 걸 하더라도 다 보상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건 거의 못 받는 상태가 돼버렸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렌즈 삽입술을 양쪽 눈을 다 할 때는 한 1,000만 원 이상의 네, 맞아요. 엄청 돈이 비싸요. 들었거든요. 그걸 실손의료비에서 돈을 줬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준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백내장 수술해도 렌즈 들어가지 않아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렌즈와 렌즈가 다른데 기능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주시면 많은 돼요. 분들은 이왕 눈에 수술을 받는 김에 렌즈가 똑같은 형태로 들어간다면 이왕이면 기능이 많은 걸 넣는 게 좋지 않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냥 원래 순수하게 치료 기능으로 하던 일반 기능의 렌즈만 들어가면 그렇죠. 받을 수 있다. 네, 그것도 백내장이 확인이 되는 사진을 첨부했을 때. 예. 뭔가 이렇게 이런 몸으로 친다면 엑스레이 같은 네. 그런 사진을 첨부했을 때. 네, 그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판정이 되는 수치가 있거든요. 사실 네. 저도 이게 안과의사는 아닌지라 이슈가 좀 지나가고 나면 전문 용어는 저도 솔직히 조금 까먹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란 게 기차 여행 중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으로 여행 중에 사망한다면 못 받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천재지변은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기차 여행 중에 뭐 기차 사고가 났다라는 부분은 대다수 받을 수 있고요. 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의해서 이렇게 뭐 사고를 당한 걸 모두 포함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매우 많습니다. 천재지변이 예를 들면 자연과 관련된 천재지변. 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대다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의 고객분이셨고 이것도 보험회사랑 좀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뭐 좀 싸워서 지급을 2억을 받게 해드린 내용인데 네.
번개가 쳐서 나무를 때린 겁니다. 예. 근데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사람을 깔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희 회사에 보험 가입한 지 2주 만에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우와. 그거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다 지급을 해주는데. 이게 또 케이스별로 다툼이 또 있는 거겠군요. 네, 근데 보험사별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안 해주는 게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네. 전쟁 시에 사망한 거는 저런 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와. 네. 이건 약관상에 저런 내용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지급 안 해주는 내용.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이신데 네. 그 나라에서 보험사적으로 들어서 계속해서 했다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진행을 하다가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부상을 입거나 다쳤다 해도 혜택은 전혀 없는 거네요. 못 받습니다. 보장도 못 받는 예, 전혀 거고.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희귀병이나 난치병 같은 경우 보험 가입이 되나요? 적어도 저분 계속 예리한 질문을 주시는 것 어. 같은데 이게 내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 집어드리면은 희귀병이든 난치병이든 현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5년이 지나서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지금 예를 들어 난치병인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라면 가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계속 이제 어느 가지고 정도 있는 나아졌고. 상태에서 5년 동안 치료력이 없다면 일반 표준체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질병으로 새롭게 판정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인 약만 드시고 있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325, 335 하는 유병자 보험 있죠. 이런 걸로 또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케이스가 있으시다라면은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맞는 보험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못하는 건 아니다. 네, 못하는 건 근데, 아닙니다. 질문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네. 해외에 갔다가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사망한 분이 있는데 못 받았다. 어, 그런데 저런 건 좀 있지 않을까요? 해외 나가면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도 하고 네.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도 종종 들려오고요. 휴가철에. 저희가 그 약관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전체를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약관에 따라서 보통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두 번째 그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제외하는 천재지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해외에 이제 놀러 가셨을 때 네. 저런 경우에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대다수의 이런 카드들 있죠.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신용카드. 네.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외국에서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사망보험을 해주는 특약이 카드에 들어있어요. 이런 카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연회비가 한 5만원 이상 되는 카드들은 저런 해외여행 중에 보상을 또 해주는데 이건 청구 안 하면 못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그거 지금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해요? 이거는 카드사에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 가면 진짜요?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 처음 듣네요. 저는. 예, 콜센터에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이것도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친구 아버지께서 네. 그 외국 주재원으로 계셨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카드사의 보험으로 5억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것도 뭐 말씀드리면 봐야겠네요, 진짜.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예. 상상도 못 하셨던 내용을 그 아버지가 그러게요. 이렇게 대기업 임원분이셨거든요. 그냥 회비가 어느 정도 몇만 원 정도 된다 하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 한 10만 원 이상 되는 보험은 10만 다 원 있다라고 이상. 보시면 되고요. 5만 원 이상 보험도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요즘에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여행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설마요. 유튜브 보시고 질문관리본부 PD님이 에이즈로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어떻게 해요? 앞에 난치병이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병자 보험 중에 뭐 325라는 보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암이 없고 2년 이내 수술 입원력이 없고 3개월 이내 뭐 새로운 질병에 대한 판정이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로 약을 계속 복용하시면서 건강 상태를 유지 중이시라면은 3개월 이내 신규로 추가적인 약에 대해서 판정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그런데요.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거니까. 네, 5년 이내 암에 대해서 뭐 그 내용만 없다라면은 네. 사실 약관상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 진짜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신용카드도 한번 봐야 되겠고. 네, 사실 또 여기 추가적으로 사실 저도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한 시간이 우리가 첫 시간 때는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고 오늘은 제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네. 말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가족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보험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가입되는 요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알릴 의무에 대한 걸 벗어난다라면은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 진짜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한 달 스케줄을 저희가 미리 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받게 되면 퇴근길 톡톡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때 스피노프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뭐든지 궁금한 것 다 터놓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오후 30분 채우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